가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공화남입니다.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병으로 결핵 환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결핵으로 발병될 위험성이 있거나 진단되지 않은 결핵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결핵 환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 대상으로 활동성 결핵이 있는지 잠복 결핵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흉부 X선 촬영과 결핵 감염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접촉자 검진이라고 합니다. 결핵 환자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은 결핵균에 감염될 수 있거나 결핵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족 접촉자의 경우 집단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약 3배,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서 약 17배조로 결핵 발병 위험도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잠복 결핵 감염자 중에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완료한 사람에 비해서 결핵 발병 위험이 3배에서 4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잠복 결핵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었을 때 결핵 검진을 통해서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잠복 결핵 치료 사업을 통해서 잠복 결핵 감염자 중 결핵 발병의 위험도가 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을 치료를 함으로써 결핵 발병을 예방하는 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BCG는 유형 결핵균을 약화시켜 개발된 백신으로 신생아 시기에 BCG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 체내에 결핵균에 대한 면역세포를 형성하게 되고 나중에 결핵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 면역세포가 결핵균을 죽이게 됩니다. BCG의 예방접종의 효과는 소아에서는 크지만 성인이 돼서는 감소하게 되고 백신 예방 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BCG 접종을 맞았다 할지라도 결핵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접촉자 검진의 대상을 보면 결핵 환자의 전염성 정도와 결핵 환자와의 접촉한 시간 등이 고려가 되어 접촉자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접촉자 검진의 대상과 방법은 국가결핵관리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 접촉자 검진 대상은 결핵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기점으로 약 복용하는 지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약 2주 동안의 기간 동안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였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사람들, 즉 가족이나 동거인 등을 말하게 되는데 이를 밀접 접촉자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밀접 접촉자는 전염성 결핵 환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접촉한 사람을 말합니다. 밀접 접촉자는 장기간 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결핵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접촉자 검진 대상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기 전 이미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였고 숨쉬는 공간을 같이 하였다면 부인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결핵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접촉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가 전염성 결핵 환자로 진단이 되었고 본인이 비가족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었다면 접촉자 검진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밀접 비가족 접촉자는 집 밖에서 오랜 기간 결핵 환자와 숨쉬는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가까이 지낸 사람 등을 말합니다. 집단시설의 특성상 같은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집단시설 내 결핵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핵균에 대한 노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접촉자 검진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집단시설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발생이 되었다면 관할 보건소의 결핵관리 담당자는 결핵 환자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집단의 특성, 결핵 환자의 전염성 정도, 결핵 환자와의 접촉력 등을 통하여 역학조사 실시의 범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핵균에 감염되고 결핵이라는 질병으로 이완될 수 있는 위험성은 나이가 어린 소아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성인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결핵으로 발병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핵 환자의 전염성 정도, 결핵 환자와의 접촉한 시간,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핵 접촉자 검진의 대상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되고 검진 시행 유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몸 안에 소수의 결핵균이 존재를 하지만 몸 밖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은 검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잠복 결핵 검사상 음성이 나왔다면 실제 정상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염성 결핵 환자가 증상이 없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접촉을 하였다면 결핵균에 전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호흡기 결핵으로 진단이 되면 환자를 진료한 보건소 및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는 결핵 환자의 동거인 수만큼 이러한 가족 접촉자 검진 쿠폰을 드립니다. 이 쿠폰에는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검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참을 하여 보건소 및 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면 해당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촉자 검진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기침, 가래와 같은 호흡기적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1차로 흉부 X선 촬영을 합니다. 결핵의 증상이 있고 흉부 X선 촬영상 결핵이 의심된다면 객담 결핵균 검사를 진행을 하고 흉부 X선 촬영상 결핵 의심이 없다면 결핵 감염 검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결핵 감염 검사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투베르클린이라는 피부 반응 검사와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라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에서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필요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두 가지 검사법 모두 단독 혹은 병행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 검사는 결핵균 배양액에서 정제한 PPD라는 시약을 피부에 주사하여 48에서 72시간 사이에 피부가 부풀어 오른 정도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으로 약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페론 감마 분비 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체외에서 결핵균 특이 항원을 주입하여 T세포에서 분비하는 인터페론 감마를 농도를 측정하여 잠복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요 시간까지는 약 하루 정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를 통해 결핵균을 침범을 하게 되면 2에서 8주에 걸쳐 면역 반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핵 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었다 하더라도 8주 안에는 잠복결핵 감염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는 8주 이후에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5세 이상의 접촉자의 경우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8주와 가까운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형성되는 시점인 8주가 경과된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단 1회 검사로 감염 유무 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호흡기 결핵 환자로 진단이 되었다면 감염 기간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진 참여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검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전 호흡기 증상이 없고 흉부 X선 촬영상 이상 소견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하여도 무관합니다. 잠복결핵 감염은 현재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결핵 신고의 의무와 치료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이 되면 결핵으로 발병될 수 있고 치료를 받으면 결핵이 발생되는 걸 90% 정도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복결핵 감염으로 진단이 되고 진료 의사가 치료를 권고한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핵과 마찬가지로 잠복결핵으로 진단이 되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등록 기준에 따라 잠복결핵 감염 산정특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을 하게 되면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부담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과 상급병 진료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